네, 장관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보도자료에 에볼라 바이러스 출혈열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체액이 유입된 경우에만 감염됩니다. 벌레나 음식물, 공공장소에 묻어있는 체액 등 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특징이 직접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인데, 직접적인 접촉이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액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눈에 있는 눈, 코, 입에 있는 점막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정상적인 피부인 경우에는 상처가 있는 경우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감염에 대한 경로가 아직까지는 안전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 네네. 그 사람이 직접 접촉해서 묻을 수도 있지만 다른 예를 들면 중간에 뭐 의자에 묻어 있다. 그것을 손으로 스쳤다. 그러면 감염이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상황이 아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환자의 체액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안전한 걸로 이렇게 평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상을 봤을 때는 그것이 별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간접 접촉이 어떤 경우고 직접 접촉이 어떤 경우고 왜 이것은 감염이 안 되는지, 그게 감염이 안 되려면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이 바이러스가 그냥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노출되는 상황에서 뭐 1시간 후면은 불활성화된다. 그리고 뭐 균으로서 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뭐 없다, 거의 없다. 이런 것이 객관적 실험에서 검증이 됐다 그러면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자료가 없이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그와 관련된 실제 실험 결과라든가 간접 접촉이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참고로 이 질환은 1976년도에 발견된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5년 보통 정도 주기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질환은 인체에 대한 거는 실험 내지는 시험을 못했지만 역학적인 증거를 종합을 해보건대에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보고 있고, 저희 또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의원님, 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동희 의원님께서도 이런 전복기에 전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견도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공인을 받은 WHO나 CDC나 이러한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같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뢰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보건복지부에 공지를 하실 때 그런 자료를 필요한 국민들은 보실 수 있게 첨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구만 가지고 이 문구만 믿었다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어서 감염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어떤 보충 자료 같은 것을 함께 병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일단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눠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소독이라고 해서 그 자외선 감마 조사 및 60도씨에서 1시간 열을 가면 불알화됨. 그리고 오토클레이브에서 121도씨에서 15분으로 멸균함. 그럼 만약에 이제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쉽게 소독할 수 있는 거는 끓는 물에 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끓는 물은 100도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독의 방법으로 말한다면 100도씨에서 몇 분을 끓이면 이것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게 되거든요. 근데 121도씨라는 거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 온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온도예요. 온도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 121도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멸균 방식도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글을 쓸 때는 실제 우리 국민들이 소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소독할 수 있는지 100도씨 끓는 물에 몇 분간 또는 전자레인지에 몇 분간 이렇게 하면 이것에 해당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실제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알기 쉽게 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주 질문을 했고요. 보충 질문,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제는 아니지만 현안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1차 의료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그 제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분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에 1차 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담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관리를 한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무슨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 제목이 뭡니까? 그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시범 사업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논란 끝에 통과된 예산이잖아요. 논란은 안 됐었고요. 보건의정책실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3억 5천 내지 5억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사회, 의사회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만성질환자라든지 이걸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보건소 중심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하셨습니까? 저희가 5개 시군구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수가라든지 또 시스템 이런 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신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상을 1차, 2차를 했는데 최근에 7월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자 이제까지의 모든 의정 협상을 다 물어 돌리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다 파기하셨고 그래서 특히 의사협회에서는 1차 의료 활성화 현안 추진에 대해서 이 의정 협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벽에 부딪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1차 의료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지금 원격 의료와 상관없이 당연히 우리의 의료계에서의 필수적인 것인데 왜 이것을 원격 의료와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원격으로 받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줘.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의사협회를 협박을 하시는지 전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의협에서는 8월 말경 회원 투표를 통해서 원격 의료 모니터링 시범 사업 수용 여부와 대정부 투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료계하고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사협회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뭐 안 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때를 쓰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아마 그 7월 24일 날 저희가 이 연극 의료에 대해서 의료계와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자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 안 진행된 이상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에 의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에서 진행된 상황을 계속 진행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뭐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7월 24일 날 어떤 그쪽에 그 의료계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의 참여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주면은 같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의료계에서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정 협상은 진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은 항상 뭐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공부를 안 하실 겁니까? 거기에서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약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합의사항에서 처음에 1차 의정 협상에서는 원격 의료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논의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1차 의료들의 참석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통했습니다. 그 합의대로 한다면 원격 의료를 절대로 이런 의정 협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의정 협상에서 갑자기 이것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합의로 돌아가십시오. 최초의 합의대로 원격으로 가진 국회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시범법이 뭐 하지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1차 의료 협의를 상대로 하기로 했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원격으로를 절대로 연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합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격으로에 대한 시범사업을 의료계와 같이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그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원격 의료는 국민과 의료계가 다 반대하는 만큼 더 이상 추진하지 마시고 의료계의 현안 1차 의료 활성화라든가 전공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계가 원하는 현안들은 지금 빨리 의정 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의원님께서 1차 의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원격 의료를 저희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1차 의료 활성화의 맥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일반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왜 자꾸 원격을 주장하십니까? 다른 의료 현안을 먼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